자, 최마의 뒤집기 코너입니다. 요즘은 뭐 뒤집기라기보다는 뭐 급락할 때는 뒤집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엎어치기 계속 추가해서 가야 되나? 뭐 업어가기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현 이사 나와 있고요.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뜨겁습니다. 시장은 하루도 열기를 식힐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뭐 시장의 속성이니까 그것도 뭐 어떻게 보십니까? 대기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부동산을 네. 막은 우회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부동산을 막는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시장의 증시의 방향성을 보여줬다. 뭐 이 부분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돈 많이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시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던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의 상승률보다는 주식의 상승률을 더 기대가 크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작은 부분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젊은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작은 시드머니로 갔다가 그 부동산 들어가기엔 좀 쉽지 않으니 이쪽에 이제 주식 시장의 이런 활성화에 대해서 더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하나 글로벌 자금들의 흐름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보게 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금들에 대한 유입 부분들이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도 존재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본시장의 뭐 건전한 선순환 뭐 이렇게 정리하면은 좋기도 하고 자신감의 회복이라고 또 하면 더 좋은 거고. 이제 무한정이라는 건 없을 거고 물론 중간에 이제 굴곡이야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됩니까? 네, 일단 뭐 반도체가 계속 그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매달 뭐 10일, 20일, 30일마다 발표되는 수출 실적에서 반도체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빠진 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담감 아니에요? 네, AI 소프트웨어.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쪽이 약한 게 오히려 그게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해서 약한데 네. 하드웨어 쪽은 미국도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뭐 코스닥도 수급의 힘으로 밀어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의 주요 두 종목도 뭐 원전 이슈와 더불어서 반도체 두 종목이 워낙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뭐 지수 기준으로는 전혀 조정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의 강점이 오히려 부각되는. 그렇죠. 대신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도 그냥 이렇게 고점에 막 사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뭐 시장의 전반적 흐름의 결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급증하고 있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의 추정 실적 때문에 시장이 안 비싸 보이는 그런 효과를 계속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제조업의 강점 잘 살려서 그러셔야 되죠. 하여튼 근데 숙련된 이 인력이 많이 고갈되고 또 외부에 이제 인력을 수입해 오고 거기에 또 노동 시장의 변화가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걸로 또 많이 이제 미래에는 대체된다라는 개념이 조금 유념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따른 대비책? 어쨌든 뭐 휴머노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적은 대한민국한테는 어쨌든 제조업을 계속 그 부분으로 살아왔던 대한민국인데 네. 인구가 줄어들 부분에 대한 거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 로봇들이 대체를 함으로써 제조업 강점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주가가 계속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실적이잖아요. 저는 글로벌로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그 역대적 수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지 않고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기업 부분들이 이익을 잘 낸다. 그럼 주가가 가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고 그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 부분들,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차세대 그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로봇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좀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아까 김종인 이사가 얘기하신 반사적인 거, 뭐 그러니까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좀 약점인 게 오히려 강점이 되는 현상이 아이러니하죠. 중국의 제조업을 견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또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제조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 파낙 뉴스가 아주 저한테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중국을 계속 압박하니까 저 중국의 제조업을 우리가 이제 일부 밸류 체인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때는 결과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죠. 중국과의 교역은 오히려 트럼프 시대에 더 늘었고 그다음에 바이든 시대 때는 더 늘었고 그런 형태로 갔는데 이번에는 진짜 뭐 중국이랑 겉으로는 뭐 척을 지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극한의 대립은 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밸류 체인은 계속 분리해내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뭐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더 강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 지금 강점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잠시 얘기 나눌 원전도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이 에너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글로 넘어가죠. 뭐 에너지 문제 얘기인데, 자 반도체와 조선 이쪽은 미국과 중국의 척지는 이 방산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척을 지잖아요. 서로 대립하는 구도, 패권 전쟁이라고 하고. 근데 그 애매한 교집합 어딘가에 배터리가 존재해요. 예. 이거는 뭐 중국하고 척지기도 굳이 뭐 미국에서도 거기에 뭐 통신의 기능이나 뭔가를 해킹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막 위협적이라면은 미국도 꺼려하겠지만 배터리는 우리하고 중국하고 경쟁 구도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좀 많이 이제 물량 공세라든지 가격 공세 이런 거로 많이 밀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지만 근데 배터리가 과연 어떤 활로를 찾을 것인가? 자, 배터리 얘기 좀 해줘.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안드로이드라든지 가정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기차에서는 지금 리튬 인산철? 네, 중국의 강점이었던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무게도 무겁고 부피도 큰데 근데 자동차는 부피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갖다가 쫙 깔아놔서 하나를 더 넣고 해가지고 뭐 해서 움직일 수가 있었지만 로봇이라든지 소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작아야 되는데 이 작은 배터리를 하려면은 뭐 30분마다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장시간, 2-3시간씩 이상 최소한 그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배터리 용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고효율의 고효율의 배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곽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다음에 집 안에서 안드로이드가 움직여요. 근데 갑자기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얘가 폭발을 하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그 빠른 시장 확산을 촉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FP는 무겁지만 뭐 저밀도에 뭐 하여튼 그런 범용성 가격 면에서 이동수단의 밑에 뭐 하중을 까는 거는 중국이 치고 나와서 그렇고 우리는 좀 다르다. 우리는 뭐 휴머노이드가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3원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뭐 이런 쪽이 오히려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달라. 근데 결국엔 또 만나는 데는 전고체야. 전고체를 누가 먼저 선점하는 거에 패권? 사실 이게 또 모호한 개념들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정리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반고체, 전고체, 뭐 다양한 어떤 그 배터리 소재를 이 물성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전액을 넣는 순간 여러 가지 위험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소한 반고체, 전고체로 빨리 가야 밀도도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분명한 방향성이고요. 이건 뭐 우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특허수로만 보면 일본 도요타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뭐 개발이 안 되는 것 같고 상용화는 지금 삼성 SDI하고 LG 엔솔이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중국도 쉬고 있는 건 아니죠. 이쪽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은 LFP라고 착각하지만 중국의 기린 배터리 같은 경우에 CATL이 하고 있는 NCM도 하이니켈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효율이 잘 나오는 배터리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국도 뭐 길어봐야 한두 분기 차이 정도로 전고체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위 영역을 가르다 보니까 이 중국을 그동안 가격적인 메리트로 다 받아왔던 게 그동안 세계는 하나 우리는 친구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세계는 하나지만 우리는 모두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 것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중국 것과 가격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하더라도 너무 극단적으로 나지만 않으면 한국 걸 쓸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처럼 중국에 이제 전고체를 가져와야 되는 것도 이제는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서서히 가고 있죠. 다만 여전히 가격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리튬 광산 갖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중요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고체는 여전히 뭐 양산은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물량을 생산해내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먼 그림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앞서가고 있고 밸류체인 내에서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은 결국엔 분리막하고 전해액 쪽은 안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거기에도 꽤나 많은 투자들이 있었지 않나요? 그 분리막 소재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어쨌든 3원계 배터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분리막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껴서 폭발할까봐. 분리막이 사라져 구멍이 뚫리거나 하게 되면은 이 양극재, 음극재 부분들이 이게 빠르게 열폭주. 합산이 되면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서 그게 폭발이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전기차 캐즘의 시발점도 사실 배터리 화재 때문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죠. 이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고효율의 에너지 배터리 이 부분이 더 이제 된 거죠. 그 폭발보다는 또 어쨌든 폭발도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일반 지금 3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보다 네. 3원계 배터리가 효율이 더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가격적인 면에서 중국에 밀렸던 부분들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이 더 좋은 3원계 배터리가 필요로 하는데 이 3원계 배터리보다 더 효율이 좋은 게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더 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화재의 위험성이라든지 폭발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분리막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고체가 나오면 전고체가 시장을 휩쓸까는 아니죠. 일단 가격 문제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3원계 LFP 소준 배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는 전고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 가격이 너무 높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이 가격이 깡패니까 전고체는 일부 프리미엄 라인이나 로봇 같은 라인에만 일부 쓰이고 네. 나머지 이제 3원계라든지 LFP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분리막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 꽤 먼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대신 이제 예전처럼 그 모멘텀을 주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건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고체가 상용화가 돼서 지금 보급이 빨라지느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적응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는 다시 활로가 열릴 거야.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은 그래서 지금 다시 뭐 어마어마한 기회야 이렇게 정리할 건지 아니면 저는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전고체라는 게 사실상의 그 세상 섭리와 이치가 분리를 해놓은 거는 섞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섞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플레이라고 하는 그 찰흙처럼 이게 뭐 배터리 뜯어보면은 막 복잡다단하지만 이게 기존에 있던 물질들 사이에 그 액체로서 채웠던 부분들을 갖다가 고체 형태로 이게 황화리튬 계열의 이 물질들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그게 고체 형태거든요. 단가가 맞을까? 단가는 맞추겠죠. 가격 경제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한 5배에서 8배 정도 차이 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양산이나 많이 보급이 되면 물론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게 뭐 언젠간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얘기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아니 둘이 막 싸우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단숨에 뭐 배터리의 매출 비중 뭐 몇십 % 차지할 가능성은 낮으니까. 대신 그런데 어차피 주식이 내러티브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내러티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는 조정받을 때마다 비중을 확대해도 나쁘지 않다. 그거 말고도 올라갈 이유가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저는 뭐 그 두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뭐 긍정적 관점으로 조정 시에는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쪽에서 보게 되면 삼성 SDI가 어쨌든 2027년 내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뭐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LG 엔솔 같은 경우에 28년 정도의 양산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정도의 그 시간 갭 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삼성 SDI가 선발주자로 나가게 될 거고, 근데 이쪽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소자 필요로 한 부분들에 대한 공급처.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게 전 세계에서 황화리튬 계열, 황화물 계열 이쪽에 대해서 가장 캐파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이 수요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중에 이제 2027년에 발생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미래에 대한 이 가치 부분들은 뭐 괜찮을지 않을까, 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그래서 두 분 모두 관심 기울인다. 갖고 가야 되겠죠. 아, 예. 보유 쪽으로. 네. 저는 뭐 조정 시에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신규 매수도 봅니다. 가능하다. 네. 그렇죠. 뭐 사실 이쪽 산업도 다시 부흥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과 여러 가지 2차 전지 뭐 많이 쓰이겠죠. 뭐 군사용도 그렇고 항상 늘 얘기하지만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로봇은 항상 뭐 전선을 달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자기의 그 여기를 이제 좀 잘하는 뭔가 막 나도 뭐 무슨 전고체예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예전에 막 그런 기업도 있었어요. 저한테 막 브리핑 해준다고 와가지고 막 사기치는 기업들 제낙스인가 그때 막 메탈 파이버 막 철수세미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분리막이 없는 뿜의 배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CES도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미국 기업이 나와서 자기네 전고체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물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뭐 이론으로만 보여주고 그쵸. 이게 뭐 달려있는 오토바이라고 해서 보여주고 그런 기업이 올해도 있습니다. 언제나 있군요. 네. 하여튼 그런 것만 조금 유념해서 잘 정리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딱 하시면 어쨌든 배터리의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요. 네. 꼭 이제 전고체 우리가 기존의 배터리에서 음극재, 양극재는 고스란히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음극재, 양극재는 고스란히 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프리미엄 라인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고체 라인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오케이. 예. 자, 배터리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시간 뭐 많지는 않지만 원전 이슈 에너지 얘기가 또 나왔죠. 어제 또 뭐 태양광까지도 막 들썩들썩 하던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XAI가 합쳐서 1,700조 원짜리 우주선이라고 해야 돼요. 그 뭐 데이터 센터라고 해야 돼요. 우주로 보내놓고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그 극조원의 이제 공짜로 쓰는 에어컨 그 얘기하니까 그러면 에너지 뭘 써? 태양광 펼쳐갖고 쓸 거야? 막 이게 그림 그리워되고 난리죠 지금. 네. 원전은 이제 미래 산업의 패권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에너지 중에 패권. 하나가 에너지 패권, 이제 전력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산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 미사일 쏘고 탄도 미사일 쏘면은 그거 하는 요격 미사일 쏘고 근데 탄도 미사일 뭐 100억짜리 요격 미사일 10억짜리 뭐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뭐 드론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날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렇듯 1억짜리, 2억짜리 뭐 이렇게 쏘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방산 쪽에서도 보게 되면 이거 차세대를 하게 되면은 레이저 포 같은 개념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에서도 지금 레이저 포대 같은 경우가 지금 전방에 깔리고 있는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구동하려면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예를 좀 들어준 건데 네. 어쨌든 모든 우리가 2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식이 쌓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끊임없이 가고
이 부분을 다 구동하기 위해서는 또 전력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뭐 다 알죠, 그거야 예.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태양광 뭐 이런 거는 빠르게 대처하는 거 하지만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그 효율을 갖다 무한정 전 국토에다 다 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같이 갖고 가야 현실적인 된다. 대안이 예. 뭐 그밖에 없다. 근데 원전을 품고 있으면은 뭐 전쟁 나면은 항상 지금 뭐 자포리자 원전처럼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뭐 근데 지금 그걸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 BHI가 단기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미국에 정말 우리가 원전 지어주는 거면 계약 당사자를 사자. 네 한국전력이다. 완전 네, 그 결론입니다. 요즘 뭐 담합 얘기 나오고 뭐 또 엉망 있는데 지난번부터 한전 계속 이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렇죠. 예, 대장이니까요. 미국은 네가 쓸 전력 네가 만들어서 써요. 네가 투자해 오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약간 개념을 좀 바꿔야 될 필요인데 아직은 그것까지 건드리기엔 정부가 좀 바쁜 모양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한 가지 뭐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짧게. 예. 원전의 폭발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SMR이라는 부분들 네네. 있지 않습니까? 소형 원전 이거는 이제 폭발력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다라고 하지만 이 SMR 중에 소듐 원전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금 계열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잘못되면요 다 굳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안전성 부분들도 상당히 높은 이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부분들에 대한 이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어디요? 지금 연구진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비상장? 우리 이제 국가 단위 연구원 쪽에서도 개발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런 건 필요 예. 없다니까. 주식시장에 뭐 어떤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 그게 한전 중요한 쪽이 거니까. 그쪽에 관련해져 있습니다. 한국전력? 예.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뭐 애들러 얘기인데 좀 더 들어가면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항상 모질래요. 그죠? 에너지 그러니까 갑자기 영화 매트릭스가 생각이 나서 나중에는 하늘이 가려지면은 인간이 배터리가 되거든. 네.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미래를 한번 그 상상해 보는 것도 좋죠. 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